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차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는 특허로 보는 최근 로봇산업 동향을 주제로 IP데일리 주상돈 대표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기업과 국가의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로봇 기업들의 특허를 통해 글로벌 로봇산업 동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P데일리 주상돈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그 특허로 본 로봇 산업 동향에 관해서 한 3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강연 주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특허,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IP라고 보통 영어로 약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특허를 포함한 IP 관련된 뉴스 미디어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매일 접하게 되는 게 특허와 관련된 신기술 동향이라든지 기타 산업의 어떤 방향, 그리고 시장 동향,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로봇 산업과 특허를 가지고 한번 어떤 방향으로 시장과 산업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봇 관련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분들도 다 특허라든지 지식재산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기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왜 우리가 로봇 산업을 전망하고 기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특허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장표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주로 흡연자분들이 많이 쓰시겠죠? 그 일회용 라이터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 도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특허를 이렇게 신청을 할 때 그 문서에 들어가는 그림인 거죠. 근데 이 그림은 그 전 세계의 일회용 라이터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는 프랑스의 BIC라고 하는 제조업체가 한 50년, 한 30년 정도 전에 특허를 출원한 때 사용한 그림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는 그 볼펜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볼펜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힘들겠다 생각해서 라이터 시장에 진출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일회용 라이터가 그렇게 폭발적인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별로 안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라이터를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우리가 매일 보게 되는 이런 어떤 돌아가는 그 불꽃 튀는 장치와 그걸 막아주는 가이드, 그리고 누르면 가스가 자동으로 나오고 거기에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나오는 이런 일회용 라이터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볼펜 만드는 기술과 이거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이트라고 하는 이 기술이 합쳐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라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상품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기술적으로 헤쳐나가야 될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무조건 우리 스스로 고민해서 그걸 갖다가 해결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관련돼 있는, 아니면 심지어 경쟁사의 특허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 내지는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특허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특허도 데이터로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된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그 특허 분야에는 여러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지만 가장 최근에 로봇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에이트테크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이 전 세계 특허 기구, 그러니까 유엔의 특허를 전담하는
그 와이포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와이포에서 매년 한 10여 개 전 세계 스타트업한테 뭔가 기술적으로나 특허적으로나 그리고 사회 역량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스타트업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최초로 벌써 한 10여 년 정도 이 상이 쭉 진행이 됐는데 최초로 우리나라의 이 에이트테크라고 하는 업체가 수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폐기물을 자동으로 선별해서 이렇게 분류해주는 그런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만들고 공급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전 세계 특허 유엔 기구에서 상을 받게 됐는지를 뭐 다양한 사업성도 좋고 기술도 좋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이 친구들이 가장 최근에 확보한 특허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특허가 지향하는 기술이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 밑에 보이는 어떤 사진이 이 에이드테크가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 폐기물 분류 로봇이고요. 그 위에 보면 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순수도죠. 이 순수도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이 폐기물을 분류하는 가장 키워드는 정확하게 종류별로 선별을 하고 캐치를 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데이터만 가지고 만약에 분류를 하면 새로 나온 병이라든지 기타 지역별로 다른 형태라든지 어떤 그 각각 폐기물의 종류나 지역,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그런 특성들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도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의 실용도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디테크라는 친구들은 각각 이 기구를 사용하는 그 사용 환경에 맞도록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모디파이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에 관한 특허를 여러 가지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의 기술과 폐기물의 어떤 그런 그 분류를 꼭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각각 자기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이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고 그 결과 특허 분야의 유엔 기구인 전 세계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선정되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특허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보다 더 정교해지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한 해결점들을 특허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방금 중소업체도 물론 이런 어떤 로봇 시스템과 인공지능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 업체가 로봇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그 수년 전부터 로봇을 어떻게 하면 모바일 기술과 접목을 해서 미래의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서 자동차와 로봇을 결합시킬 건가를 집요하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현대차 그룹이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등록하고 있는 어떤 특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장표에서 보시듯이 미래의 자동차를 현대차는 어떤 방향으로 현재 꿈꾸고 있고 개발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 한 단편적인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코드명이 붙어 있는 이 특허와 실제 영상을 보시면 울퉁불퉁한 산악 같은 데를 그냥 단순한 바퀴가 아니라 바퀴가 달린 다리를 가지고 동물의 다리와 같은 그런 로봇이 걸어서 올라가고 또 평지가 나오면 또 바퀴로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수평 이동을 지형이라든지 지물이라든지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때는 두 발로 달리고 어떤 때는 서서 달리고 어떤 때는 바퀴로 달리는 이런 어떤 새로운 차량을
현대차는 꿈꾸고 있고 실제로 그것들을 향후에 상용하기 위해 차근차근 특허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뭐 한 1, 20년 후의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면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모바일의 컨셉으로 현대차가 선보이고 있는 게 모베드라고 하는 그런 실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모양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계단이라든지 경사로를 그 수평을 유지하면서 사람의 음성이라든지 기타 방향을 직접 인지해서 마치 충실한 어떤 서비스 하는 서비스맨처럼 사람에 따라붙어서 모든 걸 서비스할 수 있는 뭔가 무거운 걸 대신 들어주고 길도 안내해주는 이런 식의 실질적인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시스템은 아마 곧 우리 생활 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자동차와 AI 이런 것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을 빌려서 뭔가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특허 명세서라든지 특허 데이터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로봇 동향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물류 로봇, 그러니까 이동, 사람을 대신해서 물건을 이동시켜주고 배달해주는 이런 쪽에 엄청난 그 기술적인 포커스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특허청이 내놓는 이런 보고서의 내용들, 로봇 관련 내용들의 상당 부분에서 다양한 로봇들이 지속적으로 특허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빠르게 급속하게 늘고 있는 특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업체들이 가장 빠르게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분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류 수송과 관련된 무인 물류 로봇이 가장 빠르게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개수가 가장 빠르게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하고 있지만 아마 가까운 미래에 물건을 배송하고 이동시키는, 직접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에 앞서서 물건을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어려운 장소에 배송하는 것은 거의 로봇이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이라고 하는 가장 아마 배송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아마존은 물류를 보다 정확하고 빨리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들이 내는 특허들을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물류 로봇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어떻게 발전할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특허 도면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우리 로봇 신문의 기사화도 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지금처럼 트럭이 그 물건을 배송을 하는데 이 트럭 안에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마한 그 바퀴가 달린 로봇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로봇이. 그래서 그 배달해야 될 집 앞에 트럭이 딱 도착하면 이 로봇이 착 나와가지고 비전 시스템으로 그 집의 상황을 요렇게 보고 어디다가 물건을 놔야 되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그 위치로 이렇게 쭉 가서 그 트럭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그 위치에 놓고 나오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배송 트럭과 그 배송 기사 대신에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하고 그걸 갖다가 로봇이 배송 기사를 대신에 배달하는 뭐 이런 내용의 특허고요. 이거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마존이 특허를 쌓고 있는 형태가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 트럭의 덮개, 지붕에 드론이 착륙하고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탑재 시스템을 가지고 이 바퀴가 달린 요 조그만 로봇 대신에 드론이 날라서 그 마을에 전체 집에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도 이미 특허덕으로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이런 땅에서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큰 화물 비행기가 하나 떠 있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드론 로봇들이 쭉 날아서 내려와서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드론 배송 시스템 관련 특허도 아마존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뭔가 지금과 유사한 형태인데 사람만 없는 형태의 로봇들이 그걸 대신하는 형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항공, 드론 이런 것들이 점점 도입되는 형태로 물류 배송의 어떤 로봇 시스템들이 도입될 거라는 것은 특허적으로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조금 더 우리 로봇 산업이 현재 지금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 실제 영위하는 분야로 조금 내려와 보면요. 특허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디자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연구를 하는 분야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협동 로봇입니다. 사람의 어떤 조금의 도움 내지는 지원을 받아서 뭔가 작업을 수행하고 상품을 만드는 이런 어떤 협동 로봇이 최근에 특허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어떤 뭐 카테고리죠. 말하자면 이미 로봇이 상당 부분 진입해 있는 제조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장에 사용되는 어떤 로봇류들, 기존에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현재 많이 접하고 있는 로봇류의 상당 부분이 이미 2017년, 저 장표에서 보시듯이 2017년부터는 단순한 어떤 기계암이 아니라 이런 협동 로봇 컨셉의 특허와 디자인이 단순한 암적인 그런 어떤 기계암과 같은 그런 로봇보다 훨씬 더 많이 출현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협동 로봇 쪽에 굉장히 글로벌하게도 선진 업체인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하는 디자인의 뭐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협동 로봇 관련된 디자인이고 특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다른 협동 로봇들도 역시 뭐 다양한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어떤 특허적인 측면에서 가장 치열한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최신 분야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분야의 협동 로봇인 이 로봇 수술 이런 분야가 아마도 협동 로봇의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분야의 어떤 궁극적인 가장 인간과 어떤 로봇 기계가 같이 코업을 해서 사람한테 정교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이 아마 로봇 수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로봇 수술의 글로벌 1위 업체죠. 이 업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빈치라고 하는 로봇 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로봇 수술과 관련된 이런 특허들이 거의 뭐 보물처럼 현재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쏟아지는 특허들의 어떤 방향성을 본다 그러면 과거처럼 단순한 기구라든지 기능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사 선생님과 로봇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같이 인터페이스를 가장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어떤 건가. 쉽게 이야기하면 로봇 기기는 하나인데 의사분들은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그 의사에 딱 맞춰서 그분의 어떤 손의 힘이라든지 수술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적인 알고리즘 특허들이 앞으로 협동 로봇 그리고 수술 로봇 이런 쪽에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로봇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마 인간하고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기능과 동일한 어떤 능력을 가진 휴머노이드가 아마 로봇의 꿈의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로봇을 개발하고 계시고 만들고 있는 분들의 어떤 뭐 궁극적인 뭐 당장은 아닌데 하더라도 궁극적인 단짝점이 로봇이듯이 특허 역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간을 닮은 기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도전과 그런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결과물들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인간에게 유사하게 다가갈 수 있는 더 물리적인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이족 보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균형을 잡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퍼펙트하게 걸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갈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자연 피치와 룰 같은 알고리즘 특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로봇이 두 발로 걷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알고리즘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어떤 인간처럼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특허 기술들의 어떤 발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외로 이미 많이 발전돼 있다라는 걸 충분히 특허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과연 정신적으로 인간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도전은 어떤 분야일까를 본다 그러면 물론 AI라고 하는 인간처럼 연산하고 사고하고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AI라고 하는 어떤 기술 영역에서 굉장히 앞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인간과 어떻게 인간처럼 대화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인 풀어야 할 휴머노이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역시 특허적으로 본다 그러면 인간과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특허 분야 역시 이미 특허적으로 많은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장표에서 보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로봇이 배터리가 다 됐을 때 어디서 충전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랬을 때 사람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지역으로 자기가 찾아가서 직접 충전을 할 수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로봇이 인간답게 이제 자유자재의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누구한테 물어볼 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건가에 관련된 특허입니다. 사람은 만약에 내가 길을 모를 때 그냥 아무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고 좀 친절해 보이고 뭔가 내가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답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선별해서 제가 다가가서 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봇도 앞으로 잘 도와줄 것 같고 뭔가 답을 알 것 같은 사람을 본인이 초이스를 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물어보고 그 답변을 받고 행동을 옮기는 이런 정도의 사람과 완벽한 어떤 유사한 인터페이스까지도 특허적으로는 많은 도전이 현재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머노이드에 도전하는 분들도 반드시 특허 데이터들에 대한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적인 얘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허 분석과 상표 그리고 디자인과 같은 어떤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도표 중에 하나가 지금 장표에 있는 이런 도표입니다. 근데 이게 로봇 분야의 특허와 상표가 최근 한 10년 동안에 어떻게 많이 쌓여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한번 보시면 파란색인 특허는 조금 스테이 상태, 말하자면 뭐 크게 증가하거나 줄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정체된 상태인데 반해서 상표나 디자인의 추르는 엄청나게 늘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기술 분야들이 다 이런 궤적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문용어로 이제 동시공학적인 신상품을 만들어야 될 타이밍이 왔다. 말하자면 기술의 영역을 이제는 조금은 넘어서서 뭔가 우리가 기술을 조합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알리고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브랜드적인 요소들이 결합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양한 트렌드들이 로봇의 기술적인 포커스보다는 로봇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못 푼 문제들 그리고 현재도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들에 대한 어떤 접합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런 어떤 지식재산 쪽,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트렌드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쭉 특허를 중심으로 해서 상표 디자인의 어떤 로봇 분야의 트렌드들을 조금 이렇게 숲을 쭉 한번 이렇게 보듯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디테일한 영역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표현으로
우리 현대자동차가 이미 상품화를 하고 있는 이 스팟이라고 하는 이 로봇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로봇의 기술이 가고자 하는 방향, 앞으로 미래의 로봇이 어떤 지점, 스폿을 차지할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폿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스포트라고 해서 뭔가 필요한 지점에 적합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적재적소의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는 스포트의 약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로봇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 특허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지점에 바로 옆에서 적합한 모습으로 적합한 기능을 가진 어떤 스포트로서의 로봇을 개발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개발을 지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 디자인, 상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지식재산권을 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